네, 시간의 단일가 매매 이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또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성웅 이사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시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리비안 관련주들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더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진테크놀로지 오늘 정규 시장에서 15% 넘게 상승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에코캡, 대원화성 같은 종목들이 20% 넘게 상승했는데 내일 시장까지 이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일 시장에서 갭상승 출발한다고 하면 이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점에서 내일 기준으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갭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한 50%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차익 실현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오늘 강한 종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을 마감해 보니 대형주로는 IT 쪽으로 좀 몰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크게 지금 재료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비안 관련주들로 조금 더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리비안 같은 경우가 시간외로는 40% 이상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 정도 마감이 좀 덜하게 한다라고 하면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내일이 자칫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대선 토론도 있는 만큼 내일 시장에 또 다른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이로닉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 대 급등이 나왔는데 하이로닉 역시나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이로닉 오늘 또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와서 좀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미용 의료기기 섹터 전반적으로 핫했는데 좀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 탑픽을 꼽은다면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꼽고 싶으세요? 네, 일단 통상적으로는 클래시스나 이제 비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거론이 많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승인과 리포트가 동시에 뭔가 합을 맞춘 것처럼 나와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력한 수급 트리거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종가가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다가 눌림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뚫어준 부분도 있고 또 FDA 승인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은 있거든요. 그렇게 눌리던 이제 JLK 같은 경우도 FDA 승인 받고 이제 상가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성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산업적으로 사실 아직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PER 수준도 그렇고 충분히 이제 지역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성장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긍정론이 나올 때는 충분히 좀 수급발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거래에 이벤트가 많은 상황인데 최근에 기조를 보면 그래도 좀 시장에서의 긍정론이 좀 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반등이 나왔고 지금 대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반도체가 강하면 아무래도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전일 수급이 쏠린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상방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의 부분은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4, 5% 정도 사실 거래량이 좀 동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날 10초 정도 상승이 좀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종가만 깨지 않으면 일단 홀딩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가를 만약에 깨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만 수익 실현을 하신다라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눌리게 됐을 때는 금일 종가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하는 부분이 돌파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전 전고점 부분이죠. 11,800원을 뚫지 못하고 눌렸을 때도 이제 매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익절 라인들을 잡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엔비디아 주주총회도 있고 PC 물가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제 오늘 시간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로닉 상담이 들어와서 좀 추가적으로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리동동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평단가가 8,900원대시고요. 15% 목표 주가를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리동동님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수익 중이신데.
미국 FDA 승인이 장비에서 났어요. 그래서 장비 납품이 이루어지고 뒤에 한 분기 정도 소모품 매출까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954억 정도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 미용 기기 쪽에서 대입하는 그 멀티플을 더해보면 시가총액 기준 한 2천억대 중반까지도 가능해요. 2천억대 중반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한 뭐 퍼센트로 봤을 때는 20% 정도 상승 여력이 기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 가격으로는 한 12,000원 이상? 예, 12,000원 이상 이 정도까지는 한번 뭐 보유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안 갈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안 갈 수도 있는데 뭐 주요한 가격대 한 9,000원대 중반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뭐 실적 시즌 가서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한 가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12,000원 이상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리동동님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목표 주가 12,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하반기까지 쭉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CS인데요. CS인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6,500원이요. 비중은 몇 퍼센트 가지고 계세요? 40% 정도 돼요. 네, 조금 매수하신 지 꽤 되셨네요. 4월 달에 했어요. 그때 풍력 관련주 들어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중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뭐 딴 것이 아니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어려우신가 봐요. 그럼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달 정도 가지고 계셨고 비중도 네.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들어가신 타이밍이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매수하신 평단 이상으로는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 자체가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중립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에 뭐 바이든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한번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간 이후로 한 번도 깨지 않았었던 가격대가 이제 44,000원 라인 부분인데 거기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깨지면 사실상 차트상 하방이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윗라인 부분이 매물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44,000원이 종가상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비중 40%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절반 이상은 좀 덜어 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많이 버텨서 뭔가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도 있지만 비중이 이미 40%나 됐다라는 것은 사실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떨어뜨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네.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도 맞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대 풍력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베스타스 쪽에서 수주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 신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25년을 기점으로부터 이제 터지는 라인들이 있는 거고 사실 그 시점부터 막 엄청나게 터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의 시간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6개월 이상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끌고 가시기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게 됐을 때 이게 상승 부분에서 이제 본전까지의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풍력이나 이런 흐름들을 상당히 좋게 보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 월봉상 모두 다 추세가 깨져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지지라인 그리고 한 번도 깨지 않았었던 60월선까지 깨져서 빠졌기 때문에 이전 저점들을 깬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분히 지켜보시다가 이제 손절 라인 부분을 다시 재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비중을 좀 실는 식으로 만약에 이 산업을 꼭 보시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주도주 외국인의 수급이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는 산업군들 중에서도 좀 이게 소형주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대형주 위주로만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수익을 복구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20%에 대한 물량에 대한 전략을 새로 세우시는 게 저는 뭐 시간상 그리고 기회비용상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패스요. 네패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000원에 10%요. 19,000원에 10%요?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물타기에서 낮춘 가격이긴 한데 그래서 반은 매도를 했는데 네. 이건 지금 가격이라도 갈까 싶어서요. 그래도 추가 매수를 잘 하셨네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오일긍정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굉장히 또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상반기에 부각된 건 우리가 하드웨어 쪽이죠. 네. 그 다음에 이와 연관해서 HBM과 관련된 장비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국산화 관련해서 테크잉, DI, YC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패스는 비메모리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웨이퍼죠. 웨이퍼 중에서 TSMC가 이렇게 원형을 대상으로 해서 웨이퍼를 패키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형이 아니라 네모로 해서 패키지하는 부분을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계속 구현을 해서 추진하는데 네패스는 네패스 계열사가 이 네모로 해서 패키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네패스가 약간은 그 부분에서 부정적 영향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를 보고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동률이 올라오면 네패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두산 테스나, LB세미콘 이쪽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요. 제품 단가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동률이 아직 한 40% 수준 그 정도 되다 보니까 가동률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실적은 올라오고 주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요. 하반기 기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표현을 하자면 인내의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하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점 맞춰서 아마 지금 범용 반도체 쪽이죠. 디램 낸드와 관련된 부품, 소재, 이어서 장비 이쪽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마이크론의 실적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반응을 했어요. 그 뒤에 좀 시차를 두고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반기까지 한번 보죠. 하반기까지 보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15,000원대 초반,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홀딩 전략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써니님께서 필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주상전화 애청자님이신데 28,600원의 비중도 30%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매수가 근처에 올려놔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21,100원을 찍고 오늘 그래도 좀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네. 좀 상승이 가능할까요? 일단 뭐 실적도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발 이제 원통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의 좀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좀 상장 이후에 빠져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그 밴드 상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이탈이 된다면 18,000원 정도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매수가와 비교를 했을 때는 3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이제 요구되는 수익률이 43% 수준이거든요. 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게 10%가 빠지는 게 그냥 10%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이제 무리하게 손절을 바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하반기 이후부터 2차전지 업황에 대한 이런 회복 기대감들도 일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두운 구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버텨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 축소 같은 경우는 18,000원까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부터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씩 좀 갈아타거나 아니면 이제 수익 난 거에서 조금씩 1%씩 2%씩 조금씩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좀 상쇄하는 그런 과정들로 포트의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실적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원통용 장비에 대한 부분들과 전고체 관련된 이벤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써니님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착한 암소마을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카티스를 가지고 계신데요. 6,750원에 10% 불타게 했다가 물렸는데 본전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카티스 6월, 5월 들어서 상한가 굉장히 많이 기록했고요. 뭐 시가총액은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요소로 움직였는가, 실적이면 실적, 재료면 재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시세가 났던 건 우리가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보내오면서 그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몇 차례 좀 그런 행위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종목이 반응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 기업보다 외부의 상황에 좀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세가 나면 매도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본전까지 올라올지 같은 경우 생각보다 어떤 가격까지 빠졌을 때는 내가 매도를 하겠다, 즉 손절을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워놓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가격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8,000원, 아니네요. 네, 5,500원. 5,500원 같은 경우에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훼손이 되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단행을 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잡아놓고 시세는 위로 재료가 부각될 때 한번 날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좀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대응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가격대를 잘 설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한 암소 마을일 잘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화성밸브.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9,300원이고요. 15%요. 9,300원이요? 네. 그럼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 들어가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혹시 궁금하실까요? 좀 이게 약간 갭이 있어갖고 그 밑에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위로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네.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긍정으로 나뉘었네요. 그러면 중립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뭐 대한고래 이슈 때문에 사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맞으시죠? 네. 네. 근데 지금 뭐 오늘 1% 하락세를 연출해서 네.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제가 중립을 든 이유는 이제 상방과 하방을 동시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립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드렸다고 해서 상방이 안 나오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하방 라인에서 특정 라인이 깨졌을 때는 그거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면서 하방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폭발적인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이 매물이 깨지려면은 매도 흐름들이 나타날 때 이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에 적어도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 정도로 매집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차트가 무너지거나 차트가 뚫었을 때가 엑시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인 차트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5주선에 대한 이평 조정을 3주 동안 열심히 한 상황이고요. 5주선 부분에서 이평선에 대한 기울기 자체가 꺾이는 게 다음 주에 좀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라인이 이탈이 되면서 이제 mid라인 부분이죠. 7,700원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계적인 손절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포지션 정리 없이 그냥 홀딩해서 결과값을 좀 보셔야 되고요. 해당 가격대만 잘 지켜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7,700원 이탈했을 때 절반 이상 비중 꼭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선 좀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드렸으니까 거래량만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일단 홀딩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이지만 7,700원 선에서는 비중을 확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익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SP소프트 19,200원에 20% 갖고 있거든요. 19,200원이요? 최근에 네.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계속 추세가 꺾이고 있어서 이제 비중을 좀 더 실어야 될지 아니면 좀 손절을 좀씩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사님 긍정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 좀 종목 전반적으로 또 긍정이신 것 같아요. 네. SP소프트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뭐 저점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는 타이밍을 조금은 더 기다립니다. 네.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소프트웨어 종목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부각 가능한 환경은 여기에서 끌어주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뜰 때예요. 우리가 챗GPT가 나오고 나서 그때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한번 부각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최근으로 돌아와 보면 이게 부각된 게 뭐 GPT 스토어의 진행, 그랬을 때 우리나라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스트 소프트, SP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강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답보 상황인데 여기에서 매도하기는 조금 실익이 떨어지는 부분이 우리 가깝게 시간이 좀 남긴 했어요. 9월에 그 아이폰 신작 같은 경우가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그런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돼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던 부분보다 그 신작이 잘 팔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상반기에는 하드웨어 쪽이 강했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디바이스 중심의 소프트웨어의 시장도 한번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 갑작스럽게 한 뭐 20, 30% 상승하는 흐름이 하루 만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주가가 빠졌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저라면 한 9월 타이밍 정도, 그 정도에 맞춰서 좀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 걸로 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죠. 매도 실익은 크게 없기에 좀 보유를 하는 걸로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저점을 좀 확인하기는 이른 것 같다. 9월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아유.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주 반도체요. 네. 이거 하도 방송에서 제주 반도체하고 뉴로메카가 좋다 그러는 바람에 네. 이 제주 반도체를 3월 초에 이거 샀는데
갑자기 그냥 2만 원까지 가더니 2만 원 위에서 좀 저가도 지금 너무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50% 이상 손실 나는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26,500원에 15%인데 네. 이거를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는 또 거기다가 또 조금 또 더 붙였죠. 좀 가격이 빠지길라 빨리 저거 하려고 조금 더 사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추가 매수도 하셨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6월 들어서 조금 더 가파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두 분과 네네.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이 나왔네요. 시청자님. 네. 네, 혹시 어떤 분께 상담 받고 싶으실까요? 아유, 저희 그냥 해주세요. 알아서. 네, 그러면은 좀 냉철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 부정 의견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어머니 그 바닥권에서 10배가 일단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10배가 오른 종목에서 한 번도 이탈되지 않았던 선이 깨지는 종목군들은 방송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시더라도 다음부터는 사지 마세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저전력 반도체 대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만약에 금일 밤에 이제 애프터마켓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이 좋고 뭐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주들이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내일 정도는 다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중에 대한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말씀 주신 가격대 라인부터 좀 상당히 빠르게 무너졌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이거 뚫으려면은 이전만큼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집중은 HBM 쪽이고요. 그 다음번에 물론 저전력이나 이런 흐름들도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다음번은 아마 레거시 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낸드에 대한 수요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쪽 레거시 쪽이 많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소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10배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 가격 조정이 사실 고점 대비했을 때에 눌렸다가 다시 빠진 거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배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반도체 훈풍이 올 때 같이 반등이 나오기는 할 텐데 그때 어쨌든 간에 비중 축소를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만약에 반도체에서 종목을 고른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까지만 딱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고가권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거나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레거시 업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유명한 종목군들에서 아직 가격이 많이 안 오른 종목군들로 차라리 포트를 변경하셔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유지가 될 때 손실 부분을 메우시는 게 이거 그냥 기다리셔서 버티시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 시 비중 축소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신다라는 방향. 그리고 이거 월봉상 조정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이거 10월선 테스트를 할 텐데 이거 지지 안 나면 하방 진짜 크게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셔가지고 좀 주봉상, 월봉상 추세 다 꺾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꺾인 종목은 함부로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의 조금 강한 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냉철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주반도체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좀 반도체 종목 위주로 접근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다시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J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금양 그린파워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6,900원, 10% 전망 부탁드립니다. 더 하락하기 전에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차트가 뭐 6월 이후로 계속 미끄러지고 있고 오늘도 또 추가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조금 가격이 하락해 있어요.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다시 오르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쪽의 사업들이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돼요. 많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의 건설, 풍력에 대한 부분의 단지 건설, 그다음에 태양광 부분의 단지 건설 이런 게 있을 때 발전 설비들을 짓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다시금 좀 붐이 일면은 주가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답보 상황이죠. 원전은 해수주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나머지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초점이 좀 다른 쪽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는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로점이에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2,000원대를 강하게 깬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저의 기준으로는 살펴볼 것 같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뭐 이전의 지지점 이런 점을 딱 삼아서 매수를 하면 뭐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손실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런 점보다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 종목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뭔가, 실적이면 실적, 아니면 일정이면 일정, 아니면 여기에서 주된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뭔가, 그 부분은 신재생이거든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가격 지표로 유가가 여기에서 90불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금 신재생이 부각됐겠죠. 그런 게 나타날 때 가격을 더 주고라도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주요 가격대는 12,000원 이 가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00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두조아님께서 콜마 B&H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9,700원에 20%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네. 전 본전 이상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 좀 챙겨 보시면 하반기 전망 기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흐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바닥권에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윗박스권 라인까지는 좀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중이 조금 높으셔가지고 사실 비중이 조금 한 10% 정도만 되신다라고 한다면 뭐 한 11선 조정까지 만약에 나오면 비중 한 10% 추가해서 20%까지 해보셔도 한 번 정도는 좀 트라이 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비중이 20%이시니까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다라고 한다면 5일선 이탈했을 때 한 5% 정도만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돌파해줄 때 그 비중 똑같이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손실이 확정이 되긴 하지만 주식 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후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익도 더 빠르게 되고 그 호가당 먹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은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2만 원대에서 22,000원 사이 그 박스권 한 번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익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만약에 중국 지역이라든지 해외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 우리 기대치보다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탄력도가 상당히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할적으로 수익 실현해 보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일단 홀딩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마 B&H 좋다. 계속해서 홀딩하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뒷번호 1525번님께서 엔젤 로보틱스를 가지고 계신다고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가는 5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10%.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절일까요? 홀딩일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장한 이후로 5월에 저점을 찍고 거의 지금 또 저점 부근까지 또 내려왔거든요. 이 저점을 이탈을 할까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사님? 좀 흐름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상장할 때 최근엔 그게 더 심한 게 수급의 쏠림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좀 과하게 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업자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는 지금 시장의 기대가 많이 떨어져 있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응을 지금의 실적을 따져서 이 종목을 접근하기에는 신규주라는 특성 안에서 좀 한계가 있고요. 로봇은 대기업 쪽에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 그때 동반해서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깝게는 보핏으로 봤는데 보핏에 대한 특허를 지금 좀 열었죠. 그렇다 보니까 좀 로봇주는 좀 정체해 있습니다. 이런 주식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냐면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할 때 그때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탈출하는 식의 대응을
좀 열어둡니다. 예, 그 부분을 열어두고요. 아직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하는 상황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지금 추가 매수도 아니고 손절도 아니고 그냥 홀딩하자. 네, 우선은 홀딩을 하고요. 네. 만약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이 종목이 33,000원을 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라면 손절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 뒷번호 8577번님,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2,000원, 10%. 오늘은 꼭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렇게 또 네. 지금 현재가랑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비중을 이제 조금 지금 한 번에 바로 상승이 엄청 크게 나온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의 흐름을 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그냥 홀딩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주봉상이나 이런 월봉상의 흐름을 보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비중 확대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2만 원 정도의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할 때 5%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산다라는 관점으로 비중을 확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 비중 확대한 거는 19,000원이 깨지면 다시 빠르게 금 부분만큼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그냥 홀딩하시면서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인 24,000원에서 25,000원 라인 밴드 한번 도달하는지 차분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산 퓨얼셀 들어가셨으니까 당연히 시간은 짧게 잡지 않으셨겠죠? 그 부분만 잘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수익 챙겨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7018번님께서는 제주항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5,000원, 22%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우리 천혜님 매수가를 보니까 2019년경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사님. 제주항공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나셨는데 네.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너무 많이 흘러왔어요. 네. 너무 많이 흘러왔다 보니까 뭐 최근에 가깝게는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 의견이 갈렸죠. 오늘은 뭐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는데 유가의 상황, 환율의 상황, 그런데 환율의 상황은 좀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좀 답보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매도는 실익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가까지 가기에도 시간이 걸리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가항공 쪽도 구조조정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좀 기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때 좀 매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한 13,000원 정도 이 정도 나오는지를 볼 것 같고요. 한 번에 손실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종목이 반토막도 날 수 있고 한데 우리 다음번에는 종목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기준 아니면 아예 되려 빠져있는 종목에서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손실은 볼 수 있으나 그걸 반복하지 말고 한번 새롭게 전략을 세우고 하면 되니까 이번에 손실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반등이 나왔을 때 13,000원 이럴 때는 좀 보내주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계속해서 3716번님 AP 위성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대, 비중은 8%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차트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그래도 어제부터 조금 양봉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부터 이제 원앱이라든지 기타적인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뭐 수주잔고가 뭐 엄청나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절대적인 수주량으로 보면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주가에 뭐 큰 조정 없이 추세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원앱이라든지 기타 뭐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시 접근을 하면서 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IPO도 하반기부터 쭉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되면 조금은 더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은 사실 손절 구간으로 대응하시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밑에 하단 라인 부분이죠. 이전에 좀 돌파라고 지지가 나왔었던 13,200원까지는 하방을 열어두시되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8%니까 한 13%에서 14% 정도까지만 좀 단기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해주시고요. 평단 이상 오시면 다시 비중 8%로 바로 맞춰주신다는 관점으로 이제 가격을 좀 톤 다운을 해주는 작업들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에서는 이전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이죠. 뭐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1차 매도하시고 그 이상은 쫓아가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추가 매수 하시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위성 쪽에 관심이 있어서 사신 거니까 대장주죠. 세트랙 아이를 먼저 매수를 추가 매수 하시는 만큼 사시고요. 그 다음 거기서 수익 난 만큼 퍼센테이지로 똑같이 까신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섹터 내에서 또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조선일 매니저님 나와 계신데요. 공략주 리뷰와 함께 내일 시초가 공략주도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